텅 빈 두 개의 의자가 보였습니다. 결혼식장 한가운데 혼주석이라고 적힌 그 자리. 하객들로 가득한 홀 안에서 유독 그 두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앉았어야 할 그 자리였습니다. 2024년 3월 23일,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대신 한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화촉점화를 하기 위해 신랑 신부 뒤에 서는데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이 자리에 서야 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는 하객들이 보였습니다. 축하 인사를 건네는 친척들, 사진을 찍는 친구들. 하지만 제 눈에는 엄마의 모습만 어른거렸습니다.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 그 모습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잠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이시라면 지금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제 원동력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동생에게서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가 6개월 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기쁨보다 먼저 떠오른 건 엄마 생각이었습니다.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나 결혼하기로 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축하해, 동생아.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그 순간이었으니까요. 다음 주에 큰이모님 댁에 같이 인사 가자. 동생의 말에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큰이모 댁을 방문한 날, 이모는 우리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모, 왜 우세요? 좋은 소식인데. 제가 물었지만 이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이모가 밤새 잠을 못 잤구나. 너희 엄마 생각이 나서. 이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내 엄마가 마지막까지 하던 말이 뭐였는지 아니? 이모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 장가갈 때까지는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만 계속하셨잖니. 그 순간 8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제 손을 꼭 잡던 엄마의 손. 차가워진 그 손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얘야, 엄마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우리 아들 장가가는 거 봐야지. 엄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도 웃으며 말하던 엄마. 15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남매를 키운 엄마에게 아들은 삶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모네 집을 나오는 길, 동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미안해. 동생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미안해? 축하할 일인데. 제가 더 빨리 결혼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볼 수 있게.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야. 저는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볼 수 있었으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혼주복을 고르러 간 날이었습니다. 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혼주복은 2벌 준비하시나요? 동생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1벌만요. 누나가 입을 거예요. 아, 어머님은 안 오시나요? 돌아가셨어요. 그 짧은 대화 후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직원은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주복 1벌을 골랐습니다. 연한 분홍빛 한복이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색깔이었습니다. 예비 신부와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리 말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결혼식 날, 내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동생을 보내서 슬픈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그럴 거야. 혹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해서. 예비 신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저도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오빠한테서.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저도 그날 어머니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 참 착하구나. 엄마, 보고 계세요? 동생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오전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엄마 대신 이 옷을 입고 있구나.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는 벌써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생은 턱시도를 입고 신부 대기실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누나 왔어? 동생이 저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쉬움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 다 됐어? 응. 근데 누나, 엄마 생각 많이 나네. 나도.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화촉점화를 하기 위해 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촛불을 켜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눈물을 꾹 참고 촛불을 켰습니다. 불꽃이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사진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주 부모님도 함께 찍으시죠? 아버지, 어머니는 안 계세요. 동생의 대답에 사진사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렇게 찍겠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 앵글을 조정했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에 엄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결혼식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혼주석 두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부러 비워둔 그 자리. 저는 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우리 동생 정말 멋있게 장가갔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해 보여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이 순간을 제가 대신 지켜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할머니 생각이 나서. 할머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 그럼. 할머니가 제일 보고 싶어 하셨던 거니까 분명히 보고 계셨을 거야.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그날도 이렇게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8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던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병실로 저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8년 전 그 병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바닥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침 소리, 병원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암이 재발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 3달째였습니다. 엄마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얘야, 엄마 이번 항암은 꼭 이겨낼 거야. 엄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아직 모르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자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말랐고 차가웠습니다. 아니야. 엄마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엄마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가는 거 봐야지.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말을 했습니다.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후 엄마는 혼자 남매를 키웠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일도 하며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딸인 저를 먼저 시집 보내고 이제 아들만 남았습니다. 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아직 30살도 안 된 나이였습니다. 엄마에게는 아들이라기보다 딸처럼 살갑게 대해주는 효자였습니다. 얘야, 내 동생 장가는 언제 보낼 수 있을까?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동생 아직 어려요.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제가 위로했지만 엄마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엄마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실 창가에는 엄마가 챙겨온 건강식품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면역력을 높인다는 홍삼, 항암에 좋다는 버섯가루, 누군가 추천해준 민간요법 재료들. 엄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챙겨 먹었습니다. 얘야, 이거 먹으면 정말 좋아질까?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엄마, 꼭 좋아지실 거예요. 저는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캄캄했습니다. 며칠 전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상담실로 불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자 선생님은 CT 사진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암세포가 이미 많이 퍼진 상태입니다. 선생님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께 남은 시간이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6개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6개월이면 환자분께는 말씀하셨습니까?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알게 되면 의욕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고 저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면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떻게 말해? 어떻게 엄마한테 이 말을 할 수 있어?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겨우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엄마가 침대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뭐래? 엄마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의 눈빛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대요, 엄마. 이번 항암 잘 받으면 나아질 거래요.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엄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선생님이 희망적으로 보신대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말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우리 아들 장가가는 거 꼭 봐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버텨야지.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걸 엄마가 보면 안 됐으니까요. 이 거짓말이 엄마를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계속 거짓말할 거야. 그날 이후 엄마는 더욱 열심히 치료받았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지만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다시 자랄 건데 뭐. 아들 장가갈 때쯤이면 머리도 다시 자라 있겠지. 동생이 병문 안을 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동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과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왔구나. 회사는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가 동생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엄마가 빨리 나으셔야죠. 동생이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동생의 손을 잡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 혹시 요즘 좋아하는 사람 있어?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없어요. 일도 바쁘고. 동생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다. 엄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이 좋아지신대요. 제가 얼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내가 장가가는 모습을 꼭 보고 싶구나.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꼭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열심히 좋은 사람 찾을게요. 동생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동생과 저는 병원 로비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나, 엄마가 정말 나아질 수 있어?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나? 모르겠어. 그냥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수밖에.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더 빨리 결혼할 걸.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동생이 조금만 더 일찍 결혼했더라면. 다음 날 엄마는 침대에 앉아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 장가 준비물 적고 있어. 미리미리 준비해둬야지. 엄마가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예단 준비, 예복 맞추기, 하객 명단 같은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는 정말 그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준비하셔도 돼요. 응. 그래도 미리 생각해두면 좋잖아. 엄마가 한복 입고 아들 옆에 서는 거 상상만 해도 행복하다. 엄마는 행복한 표정으로 수첩을 넘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엄마가 그날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도 동생에게는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몸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체력이 떨어졌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얘야, 봄만 되면 엄마가 좀 나아질 것 같아. 엄마가 말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빨리 와. 엄마가 위험하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엄마와의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을,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길 그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엄마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심전도 기계에서 약한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동생도 곧 도착했습니다. 헐떡이며 병실로 뛰어들어온 동생은 엄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엄마의 양쪽에 서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딸이에요. 눈 뜨세요. 제가 엄마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가족분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말에 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엄마가 동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을 겁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호흡이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엄마가 눈을 살짝 떴습니다.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마, 저 보여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들. 엄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동생이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장가가는 거 못 봐서. 그게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멈췄을 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2016년 4월 5일,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이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결혼했어야 했는데. 동생의 울음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엄마한테 거짓말만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나눴어야 했는데. 장례식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일했던 식당 사장님, 동네 이웃들, 친척들, 모두들 엄마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조문객들이 말했습니다. 동생은 엄마의 영정 앞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새벽이 되어도. 누나, 나 정말 후회돼. 동생이 말했습니다. 뭐가? 제가 더 빨리 좋은 사람 만났어야 했어.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가장 싫어하시는 말이야. 저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후회돼. 엄마한테 더 잘해드릴걸. 더 많이 안아드릴걸. 큰 이모가 찾아왔습니다. 이모는 엄마의 영정을 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동생아, 왜 이렇게 빨리 가버렸어? 이모가 울며 말했습니다. 아들 장가 한번 보고 가지. 그게 소원이었잖아. 이모의 말에 동생이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장례식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엄마의 짐을 정리하다가 저는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병실 침대 옆 서랍에 있던 그 수첩. 펼쳐보니 엄마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결혼 준비 사항, 예단 준비 금반지, 시계, 예복 맞추기 한복집 알아보기, 하객 명단 친척들, 동네 분들, 예식장 집 근처로 알아볼 것, 식순 확인 신부 측과 상해.
엄마는 정말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그 수첩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정말 그날을 보고 싶으셨구나. 발인 날이 왔습니다. 엄마의 관이 연구차에 실렸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관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엄마를 배웅하는 것처럼 동생이 영정 사진을 들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동생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보내는 이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우리는 엄마의 유골함을 모셨습니다. 작은 함 안에 담긴 엄마. 그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더 슬펐습니다. 납골 땅에 엄마를 모시고 돌아오는 길. 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나 결혼하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알려줄 거야. 응,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제일 듣고 싶어 하셨던 말이잖아. 동생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엄마 없는 삶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아니, 적응할 수 없는 빈자리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엄마 생각에 밥이 넘어가지 않았고 엄마 생신날에는 납골 땅을 찾아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은 일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쁘게 살아야 엄마 생각을 덜하게 되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챙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면 벚꽃을 보며 엄마를 떠올렸고 겨울이 오면 엄마가 해주시던 따뜻한 국물을 그리워했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끔 소개팅을 나가기는 했지만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나, 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동생이 말했습니다. 뭐가? 결혼. 엄마 없는 결혼식이 상상이 안 돼. 그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어느새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생도 이제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는 여전했지만 조금씩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동생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응, 동생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 나 결혼하기로 했어.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8년. 엄마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말. 이제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누나, 나 결혼하기로 했어. 동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8년. 엄마가 떠난 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동생은 직장 생활에 충실하며 혼자 살았고 저는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는 여전했지만 조금씩 그 상실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이 결혼한다고 합니다. 기뻐해야 했습니다. 축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엄마 생각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동생이 드디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남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동생이 결혼한대. 정말?
그거 좋은 소식인데 왜 울어?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 생각이 나서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장모님, 정말 보고 싶어 하셨는데 남편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후 동생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누나, 다음 주에 큰이모님 댁에 같이 가자. 동생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지만 그 뒤에 숨겨진 아쉬움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응, 그래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동생아, 엄마 생각 많이 나지? 동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응, 많이 나. 매일 나. 동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엄마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잖아. 나도 알아.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큰이모 댁을 방문하는 날이 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 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이모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돼. 결혼하게 됐다고.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이모가 나왔습니다. 어머, 얘들아. 어서 와. 이모는 우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앉아 동생이 입을 열자 이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모,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동생의 말에 이모는 갑자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 왜 우세요? 좋은 소식인데. 제가 물었지만 이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이모가 밤새 잠을 못 잤구나. 이모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너희 엄마 생각이 나서. 이모의 말에 우리도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이 내 엄마가 마지막까지 하던 말이 뭐였는지 아니? 이모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 장가갈 때까지는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만 계속하셨잖니. 병원에서도 집에 와서도 매일 그 이야기만. 이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축하한다는 말을 바로 못하겠구나. 동생도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모네 집을 나오는 길,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엄마가 정말 보고 싶어 하셨구나. 응,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었어. 저는 앞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빨리 결혼할 걸. 그런 생각하지 마.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야. 하지만 저도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볼 수 있었으면.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비 신부를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동생이 소개해준 그녀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반가워. 우리 동생 잘 부탁해.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그녀에게 미리 말해두기로 했습니다. 저기, 미안한데 미리 말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결혼식 날, 내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언니가 우시는 게 당연하죠. 동생분 시집 보내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동생을 보내서 슬픈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그럴 거야.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8년 전에 돌아가셨거든. 동생 결혼하는 거 정말 보고 싶어 하셨는데 못 보고 가셨어. 혹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해서 미리 말하는 거야. 예비 신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저도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한테서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도 그날 어머니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 참 착하구나. 엄마, 보고 계세요? 동생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혼주복을 고르러 가는 날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주복 알아보러 오셨어요? 네.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혼주복은 2벌 준비하시나요? 직원의 질문에 동생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1벌만요. 아, 그러시구나. 신부 측에서 준비하시나 봐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괜찮아요.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누나가 입을 거예요. 그 짧은 대화 후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직원이 여러 벌의 혼주복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색상은 어떠세요? 저는 그중 연한 분홍빛 한복을 골랐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색깔이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누나, 그거 예쁘다. 동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고마워. 엄마 대신 혼주 역할 해줘서 당연한 거지 뭐.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엄마를 대신할 수 있을까? 엄마만큼 동생을 축복해 줄 수 있을까? 청첩장을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동생이 초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글자가 유독 크게 보였습니다. 누나,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엄마도 초대하는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024년 3월 23일. 봄이 오는 계절이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그 계절. 준비는 계속되었습니다. 예식장을 보러 가고 식순을 짜고 하객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여기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느 날 밤 저는 엄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동생 드디어 결혼해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엄마가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대신 동생 잘 챙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4년 3월 23일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봄날, 동생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맑았습니다.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봄날이었습니다. 2024년 3월 23일 동생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 내가 엄마 대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연한 분홍빛 한복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색깔. 한복을 입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이 옷을 입으셔야 했는데. 머리를 올리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엄마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장모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저는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다.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결혼식장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긴장돼요? 응, 조금. 괜찮을 거예요. 당신이 있으면 장모님도 마음 편하실 거예요.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벌써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이모도 와 계셨습니다. 얘야, 정말 예쁘구나. 이모가 저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엄마가 봤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이모, 엄마 분명 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생은 대기실에서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누나 왔어? 동생이 저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쉬움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 다 됐어? 응. 근데 누나, 엄마 생각 많이 나네. 나도.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보고 계실 거야. 저는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문이 열렸습니다. 동생과 신부가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우리 동생 정말 멋지죠? 신랑 신부가 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화촉점화를 하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저는 일어났습니다. 신부 측 부모님이 먼저 촛불을 켰습니다. 이제 신랑 측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신랑 신부 뒤에 섰습니다. 촛대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이 자리에 서야 했는데 결혼식장을 둘러봤습니다.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는 하객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엄마의 모습만 어른거렸습니다.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 그 모습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누나, 괜찮아? 옆에 있던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눈물을 꾹 참고 촛불을 켰습니다. 불꽃이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엄마, 이 불꽃이 엄마께 닿을 수 있을까요? 신랑 신부가 절을 올렸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단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했어. 고마워, 아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혼주석을 바라봤습니다. 신부 측 부모님이 앉아 계신 자리 옆, 텅 빈 두 개의 의자가 보였습니다. 일부러 비워둔 자리였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앉았어야 할 그 자리. 엄마, 여기 계셨어야 했는데. 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양가 부모님 모두 나오셔서 찍겠습니다. 신부 측 부모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앞으로 나갔습니다. 혼주 부모님도 함께 찍으시죠? 사진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안 계세요. 동생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진사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찍겠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 앵글을 조정했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에 엄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객들이 식사를 하고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 결혼식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혼주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개의 빈 의자. 저는 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동생 정말 멋있게 장가갔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해 보여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이 순간을 제가 대신 지켜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엄마가 앉았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8년을 기다렸어요. 동생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대신 제가 여기 섰어요. 엄마 대신 화촛불을 켰어요. 하지만 엄마만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할머니 생각이 나서. 할머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제일 보고 싶어 하셨던 거니까 분명히 보고 계셨을 거야.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행복하셨을 거야. 아들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분명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그날도 이렇게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8년 전 그 봄날, 그리고 오늘 또다시 벚꽃이 피었습니다. 동생이 다가왔습니다. 누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동생이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당연한 거지. 하지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보셨죠? 우리 동생 정말 행복해 보이죠? 저는 속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장을 나서는 길, 벚꽃잎이 우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엄마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가 잘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결혼식 장면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동생의 행복한 얼굴, 비어있던 혼주석, 화촛불을 켜던 순간, 그리고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허전할 줄 알았습니다. 내 편이 하나 옆으로 건너간 것처럼 쓸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가슴 한편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에는 그 가벼움이 낯설었습니다. 동생의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저는 슬플 줄 알았습니다. 허전할 줄 알았습니다. 내 편이 하나 옆으로 건너간 것처럼 쓸쓸할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동생, 투닥거리기도 하고 속닥속닥 비밀도 나누던 사이. 엄마가 떠난 후 8년 동안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함께 엄마를 그리워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 동생이 이제 결혼했습니다. 동생에게도 동생만의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아내가 생기고 곧 아이도 생기겠죠. 동생의 삶의 중심은 이제 제가 아니라 그의 새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허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배낭을 벗어놓은 것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뭘까? 이 감정은 대체 뭘까?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응, 좋았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 보이네. 그래,
응. 표정이 달라졌어요. 뭔가 홀가분해 보여요. 남편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 동생 결혼시키고 나니까 뭔가 책임을 다한 것 같은 기분이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요. 8년 동안 남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장모님이 안 계신 동안 당신이 어머니 역할을 해왔잖아요. 동생 챙기고 명절 때마다 신경 쓰고 결혼 준비도 다 도와주고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돼요. 당신도 당신 삶을 사세요.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그랬습니다. 8년 동안 저는 동생을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동생이 잘 먹고 있는지, 회사 생활은 괜찮은지, 건강은 어떤지, 엄마가 안 계시니까 제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생에게도 동생을 챙겨줄 사람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동생 곁에는 이제 아내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엄마 역할을 다한 거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뭐해? 숙제 다 했어? 응, 다 했어. 근데 엄마, 응? 그날 왜 울었어? 작은아빠 결혼식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랬어. 할머니, 정말 보고 싶으셨을까? 그럼 할머니가 제일 보고 싶어 하셨던 거니까. 할머니도 하늘에서 보고 계셨을까? 아들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보고 계셨을 거야. 할머니가 그렇게 기다렸던 날이잖아. 엄마, 그럼 할머니 이제 기뻐하셨을까?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던 이 가벼움의 정체를 마치 엄마가 내준 숙제를 다 풀고 검사를 마친 것 같은 기분. 엄마, 제가 해냈어요. 엄마가 떠나고 동생을 잘 돌봤어요. 동생 장가도 무사히 보냈어요. 이제 마음 놓으셔도 돼요. 저는 속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나 신혼여행 다녀왔어. 어땠어? 좋았어. 정말 행복했어. 근데 여행 내내 엄마 생각이 났어.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알아. 그럴 거야. 누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그동안 엄마처럼 나를 챙겨줘서 결혼 준비도 다 도와주고 결혼식 날도 엄마 대신 서줘서 당연한 거지 뭐.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나 덕분에 난 외롭지 않았어. 엄마가 안 계셔도 누나가 있어서.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있어서 나도 덜 외로웠어.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넌 내 가정을 잘 꾸려야지. 응, 열심히 살게. 누나도 누나 삶 잘 살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이제 제 가족의 범위가 다시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아들. 그게 제 가족이었습니다. 동생도 여전히 가족이지만 이제는 조금 멀어진 가족. 각자의 삶을 사는 가족. 그렇게 생각하니 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녁에 남편, 아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김치. 하지만 그 평범함이 행복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셋이서 어디 갈까요? 어디?
놀이공원이나 영화관. 오랜만에 가족끼리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우리 셋이서 가자. 와, 좋아. 아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구나. 8년 동안 저는 동생을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엄마가 안 계시니까 제가 엄마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역할이 끝났습니다. 동생에게도 동생을 돌봐줄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이제 저는 제 삶을 살아도 됩니다. 엄마 역할을 내려놓고 그냥 누나로, 아내로, 엄마로.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재우고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응, 정말 괜찮아. 장모님, 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고 싶지, 많이 보고 싶어.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도 지금 편하실 거예요. 딸이 동생을 이렇게 잘 챙겨줬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그렇겠지? 그럼요.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벚꽃은 이미 졌지만 새잎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엄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모셔둔 엄마의 영정. 환하게 웃고 계시는 엄마.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사진 속 엄마는 대답이 없었지만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아들 장가 잘 보냈어요. 8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엄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던 그날을 맞이했어요. 저는 사진 앞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늦었지만 엄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그 순간을 엄마 대신 제가 지켜봤어요. 눈을 감자 결혼식 날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한복을 입고 화촛불을 켜던 순간, 비어있는 혼주석을 바라보던 순간, 동생의 행복한 얼굴. 엄마, 우리 동생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8년 동안 동생을 잘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명절 때마다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엄마 없는 빈자리를 함께 견뎌냈어요. 제가 엄마 역할을 다하려고 정말 애썼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이 외롭지 않게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가 안 계셔도 누나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 준비도 함께 했어요. 혼주복 고를 때, 예식장 정할 때, 청첩장 만들 때, 매 순간마다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혼식 날 엄마 대신 한복을 입었어요. 연한 분홍색, 엄마가 좋아하시던 그 색깔이에요. 화촛불을 켤 때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이 자리에 서야 했는데 그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동생의 행복한 날에 슬픈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 이제 동생도 자기 가족이 생겼어요. 아내가 생기고 곧 아이도 생기겠죠. 동생은 이제 동생만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동생 잘 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요. 엄마가 하지 못한 그 일을 제가 대신 지켜봤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그날도 이렇게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저는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말이에요, 엄마.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동생을 잘 돌볼 수 있을지, 엄마만큼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엄마가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허전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마치 엄마가 내준 숙제를 다 풀고 검사를 마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8년간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8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동생 잘 챙겼고 엄마 대신 결혼식도 잘 치렀어요.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잘했어. 우리 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엄마, 그동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힘들 때마다 엄마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어요. 엄마의 따뜻한 손, 엄마의 다독임이 그리웠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엄마가 안 계셔도 저는 잘 살 수 있다는 걸, 동생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엄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랑이 우리를 지켜줬어요.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제 아들도 이제 많이 컸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됐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아들이 가끔 물어봐요.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하고. 그럼 저는 말해줘요. 할머니는 정말 강하고 따뜻한 분이셨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라고. 아들이 엄마를 닮아서 저는 기뻐요. 엄마의 사랑이 아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불러봤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저를 칭찬해 주세요. 엄마가 안 계신 동안 제가 열심히 살았다고, 동생 잘 챙겼다고, 엄마 역할 잘했다고, 그렇게 말해주세요. 저는 일어나서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어요. 저는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떠난 그 꽃피는 봄이 올 때마다 엄마가 더욱 보고 싶습니다. 벚꽃이 피면 엄마 생각이 납니다. 바람이 불면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보면 엄마가 저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앞으로도 잘 살게요. 남편과 아들을 잘 돌보고 동생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게요. 그게 엄마가 바라시는 거잖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저는 사진을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덕숙 씨, 엄마의 이름. 오랜만에 불러보는 그 이름. 이덕숙 씨, 정말 고마웠어요. 제 엄마가 되어주셔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사랑해요.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그날처럼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의 계절이라는 것을, 엄마는 떠났지만 엄마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이제 내 삶을 살아. 바람이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그럴게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엄마의 품처럼